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죠? 어제 시킨 택배가 어디쯤 오나 확인할 때도요. 이 모든 순간 사실 우리는 어떤 거대한 건물에 접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세상의 심장, 데이터 센터예요. 오늘은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엔진, 특히 요즘 한국에서 정말 뜨거운 데이터 센터 붐에 대해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떤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데이터 센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다. 와, 생각해보면 진짜 맞는 말 아닌가요? 스마트폰 쓰는 거, 자동차 모는 거, 쇼핑하는 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은 이미 데이터 센터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데이터 센터가 뭘까요? 맞아요.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봐야겠죠.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디지털 세계의 엔진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모습까지 오게 됐는지, 그 정의부터 진화 과정까지 한번 쭉 훑어볼게요. 제일 쉽게 말하면요. 데이터 센터는 그냥 인터넷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많은 서버,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이 24시간 365일 내내 잠들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특별한 건물인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건물이 아닌 게 우리나라 법을 보면요. 다수의 정보통신 기반을 한데 모아 운용하는 시설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지금 같지는 않았죠. 생각해보세요. 70년대에는 방 하나를 꽉 채우는 진짜 거대한 컴퓨터, 메인프레임에서 시작했고요. 그러다 90년대 인터넷이 터지면서 회사마다 서버실 하나씩은 다 두게 됐죠. 근데 진짜 모든 걸 바꾼 건 2000년대 스마트폰이랑 클라우드 서비스였어요. IT를 사는 시대에서 빌려 쓰는 서비스의 시대로 바꾼 거죠. 그리고 지금 AI, 5G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서비스 상품이 된 겁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죠. 자, 그럼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데이터 붐, 그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퀴즈 하나 내볼까요? 우리나라에 이런 데이터 센터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58개입니다. 이게 2020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늘었겠죠? 우리가 그냥 생활하는 동안에도 이미 전국 곳곳에서 158개의 디지털 심장이 쉬지 않고 데이터를 막 뿜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158개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와,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민간 데이터 센터들 1년 매출만 합쳐도 2조 7천억 원이래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속도예요, 속도. 1년 만에 11.7%가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이 시장이 지금 얼마나 펄펄 끓고 있는지 이 숫자 하나가 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위치입니다. 이 많은 데이터 센터 중에 무려 60%가 서울, 경기,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에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데이터의 절반 이상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셈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158개의 데이터 센터? 다 똑같은 걸까요? 정답은요? 전혀 그렇지 않다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티어라는 등급으로 나뉘거든요. 이게 뭐냐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나타내는 촉도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낮은 티어 1은 1년에 28시간이 넘게 멈출 수도 있지만 가장 높은 등급인 티어 4는 1년 동안 멈추는 시간이 30분도 채 안 돼요. 우리가 넷플릭스 보거나 클라우드 쓸 때 거의 끊김이 없잖아요. 그게 다 최소 티어 3 이상의 이런 깐깐한 기준을 맞춘 데이터 센터 덕분인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이 시장을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키우고 있는 걸까요? 그 핵심 동력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를 보려면 숫자를 봐야 합니다. 보세요. 2020년에 398메가와트였던 데이터 센터의 전력 용량이요. 불과 4년 뒤인 2024년에는 902메가와트까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무려 2.2배 이상 폭증하는 거예요. 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데이터 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AWS,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엄청난 수요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촉발한 거대한 디지털 전환의 물결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데요. 아시아의 데이터 허브 경쟁자였던 싱가포르나 홍콩이 각각 땅 문제, 정치 문제로 주춤하면서 반사 이익을 한국이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데이터 센터가 탄생하는 과정, 그 설계도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 게요.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대한 프로젝트죠. 기획, 설계, 건설,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입니다. 바로 시운전이라는 아주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모든 시스템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 이걸 완벽하게 검증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디지털 심장이 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은 수많은 규제라는 미로를 헤쳐나가는 것과 같아요. 에너지 사용 계획은 괜찮은지, 교통 영향 평가는 통과했는지, 친환경 건축 인증은 받았는지, 그냥 건물 하나 뚝딱 짓는 게 아니라 수십 개나 되는 기술적, 행정적 허들을 다 넘어야 하는 정말 어려운 미션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를 한번 볼까요? 이 시장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 미래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이퍼스케일. 시장의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통신사들이 이 시장의 주인이었다면 지금은 거대한 자본을 가진 투자회사, 부동산 개발사 같은 새로운 선수들이 막 뛰어들고 있습니다. 짓는 위치도 기존의 서울, 경기 남부에서 벗어나서 점점 더 넓은 외곽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규모입니다. 이제는 그냥 큰 게 아니라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 같은 어마어마한 하이퍼 스케일급이 아니면 경쟁이 안 돼요. 그리고 단순히 공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 클라우드를 서로 막힘없이 연결해주는 그런 높은 기술력이 핵심이 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하는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걸 돌리는 데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누리는 이 디지털 세상은요,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그리고 상상 이상의 전기를 필요로 할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편리함의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 디지털 미래를 위한 에너지를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공급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어쩌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일지도 모릅니다.